당당하게 담배 사러 온 초등학생. 편돌이인데 11시쯤 웬 초딩 고학년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애가 담배를 사러 옴. 벙쪄 있는데 엄마가 차 때문에 밖에 있는데 엄마 심부름이래. 기가 차서 미성년자한테는 담배 못 팔아요. 엄마 보고 직접 오시라 해요. 좋게 말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가더니 그 엄마가 들어옴. 오자마자 차 때문에 못 들어와서 그런데 애한테 주면 되잖아요? 이럼 담배는 절대 미성년자한테 못 팔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누가 애한테 담배 심부름을 시킵니까 하니까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짓거림. 그러다 차 빼라는 소리에 나가더라. 아니 애한테 담배 심부름 시킨 이 여자가 이상한 거 아니냐? 내년 결혼인데 유럽 여행 한 달 살기 한다는 여친. 내년에 결혼 약속한 여친이 퇴사하고 예산 1,000만 원 유럽 한 달 살기를 한다는 거예요. 실업급여 없고 당분간 일할 생각도 없는 거 아는데 돈 아끼는 게 맞지 않냐? 너 나랑 결혼하는 거 잊었냐? 했더니 자기 퇴직금으로 가는 여행이라고 참견 말라는 거예요. 난 결혼하려고 월급 80% 이상 세이브하고 어떻게든 집 사려고 부동산 공부하는 거 다 알면서 너를 위한 시간 필요한 건 알겠는데 내년 결혼도 있는 마당에 그 돈을 써야겠냐 하니 자기가 돈을 여행 때 말고 쓰냐 함. 실제로 여친은 소비를 자주 안 하지만 1년에 두세 번 해외여행을 감. 결혼 전에 안 가면 더 기회 없을 것 같아서 그런다고. 그러면 2주만이라도 갔다 오고 싶다고 함. 여기서 내가 터짐. 너 10년 꼬박 일했지? 난 고등학교 때부터 일하면서 학교 다녔고 그렇게 치면 15년을 일주일 이상 쉬어본 적 없다. 지금은 서로 좀 더 아껴야 하지 않냐? 네가 모은 돈 5천도 안 되지 않냐? 난 학자금 생활비 내는 와중에도 2억은 모았다. 그래도 내 또래 남들만큼 모았다고 자부한다. 너 유럽 갈 거면 나도 모아둔 돈 나한테 쓸 거고 나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과 더 함께할 생각 없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한 거냐? 하루 2번 집 가서 화장실 가는 직원. 서초동에 작은 무역회사를 합니다. 올해 신입을 뽑게 됐는데 새로운 여직원이 저를 힘들게 하네요. 이 직원은 올해 대학을 졸업했고 면접도 보고 뽑았습니다. 그런데 업무 시간 중 오전에 2시간, 오후에 1시간 반을 증발해버립니다. 2개월째 처음에는 무슨 일일까 걱정도 했습니다. 첫 출근 후 10일째에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증발한 이유가 잠실 집에 갔다 왔다는 겁니다. 화장실을 버린 집 아니면 절대 사용 못한답니다. 이런 이유를 대니 할 말이 없어지더군요. 그래도 2년이니 업무에 충실해달라 사무실 화장실도 청결하니 그러지 말아달라 타일렀죠. 그런데도 여전히 서초동에서 잠실까지 똥 싸러 하루에 2번은 꼭 갑니다. 일로 찾으면 자리에 없어요. 전화도 안 받아요. 나중에서야 일 보고 싶느라 못 받았다 합니다. 그래서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이유 없는 해고라며 노동청에 고발을 했답니다. 게다가 그 직원의 어머니가 귀한 자식을 잘났다며 전화로 욕도 하더군요. 참 사안이 사안인지라 가까운 사람들과 상의해보기도 창피합니다. 친구 결혼식 불참해서 손절당한 여자. 제가 먼저 결혼했고 식을 안 올렸었습니다. 그땐 여유롭지 않았어요. 친구들한테 식 못 올리니 축의금 필요 없다. 축하만 해달라. 그래도 결혼은 탄이 알린다고 연락만 돌렸습니다. 그중 10년지기 A라는 친구가 필요연이라도 잡아야 하지 않냐. 밥도 못 얻어먹는데 축의하긴 좀 그렇다길래 축의 안 해도 되는 거 진심이다. 계좌도 안 알려줄 거고 불편할까봐 먼저 얘기한 거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 후 금전적으로 평범하게 살게 됐고 저는 못 받았지만 그 사이 결혼한 친구들에게 다 십식은 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꾸역꾸역 축의금 쑤셔준 친구들 몇에겐 3,50은 했죠. 식사 대접도 못했는데 고맙고 미안해서. 그 후 A는 부산으로 이사갔고 얼마 전 결혼한다며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는데 직장도 부산이었어요. 제가 지금 9개월 임산부라 부담도 되고 교통 숙박비 하면 돈이 꽤 드는데 저도 받은 게 없고 없는 것보다 식사 없이 축의하기 그렇다던 말투도 서운했어서 미안하지만 축의만 하고 아이 낳고 부산 가서 밥 사겠다 했더니 임신했다고 결혼식 못 오겠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다며 다른 친구 50 축의했지 않냐. 그 돈으로 숙박 교통비하고 10만 축의해도 고마웠을 거랍니다. 그 다른 친구는 저에게 30 해줬었거든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제가 돈 아까워 참석 안 한다 했다는 식으로 말했다네요. 이래저래 생각이 어지럽습니다. 빚있는 척 여친 테스트한 남자친구. 남자친구와 결혼 얘기가 나와서 서로 경제적인 부분을 오픈하게 됐는데요. 남친 집이 사업하다 망해서 부모님은 빚을 갚는 중이고 남친도 월급의 20%는 부모님 드려야 한다. 모은 돈은 1억 좀 넘지만 결혼 지원은 못 받는다고 했어요. 듣고 큰일이다 싶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집은 부자는 아니지만 지방에 자가 있고 부모님 노후 준비되어 있고 결혼 비용 7천과 제가 모은 돈 7천 정도가 있어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전 사랑하니 괜찮지만 부모님이 반대할 게 뻔했어요. 그래도 둘 다 잘 벌고 부모님은 설득하면 되겠다 싶어 얼만진 몰라도 남친 부모님 빚을 함께 갚는 동안 자가 마련을 미루고 간소하게 시작해서 다 갚고 나면 우리 생활 하자 했습니다. 그러자 남친이 깔깔 웃으면서 우리 집 안 망했다며 합격, 통과 이러는 겁니다. 자기가 사람을 잘 봤다며 부모님이 3억은 지원해 주실 거다. 우리만 잘 살면 된다 하길래 미련 없이 일어나서 그런 테스트 할 정도로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었다면 결혼 얘기 꺼내지 말았어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다. 헤어지자 하고 끝냈습니다. 그 후로 사과 연락도 오고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하는 게 3개월째인데 저렇게 매달리니 흔들리기도 하고 제 판단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택배기사 남편 직업 밝히기 무섭다는 여자. 남편이 택배기사인데 어디 가서 남편 직업 말하기가 무서워진 게 첫 번째 상황. 오랜만에 만난 친척 어른께서 요즘 신랑은 뭐하냐길래 회사 나와서 택배일 하고 있어요 했더니 그 순간 한 3초 정도 정적이 흐름. 벌써 2년이 지났는데 그 표정과 갑분싸 분위기가 잊혀지질 않는다.
두 번째 상황. 같은 반 학부모끼리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신랑 무슨 일 하냐길래 택배일 한다니까 갑자기 쏟아지는 오만 위로를 다 받음. 아니 내 신랑이 지들 신랑보다 월급 훨씬 더 버는데 왜 동정표야. 세 번째 상황. 이것도 같은 교육직 중 언니가 은근슬쩍 묻길래 택배일 한다 했더니 나더러 밖에서 계속 돈 벌어야겠대. 난 신랑 보면 대단하다 느끼는데 오로지 몸으로 성실히 이 돈 벌어와 주는 게 너무 고마운데 주변 사람들이 이런 시선 보내니까 이젠 누가 물어볼까봐 조마조마할 지경임. 당당히 말은 하겠지만 그 뒤에 반응들이 하. 주먹으로 아내 배를 때린 남편. 저희 남편은 평소 가사와 육아를 진심으로 같이 해준 남편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린 첫째가 침실에서 투정이 심했고 남편이 어린 첫째를 강하게 안고 소파에 던지는 듯 훈육을 했습니다. 아이가 떼쓰는 게 오늘따라 정도가 심해서 제지가 필요했긴 한데 남편이 너무 심하게 했어요. 울고 있는 아이를 방에 데리고 들어오는데 남편이 너무 심했다 생각이 들어 왜 그렇게까지 하냐며 제가 발로 누워있는 남편 배를 2번 발로 때렸어요. 진심으로 때린 게 아니라 으이그 손바닥으로 등어리를 때리듯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서 주먹으로 어퍼컷으로 제 배를 때리는 거예요. 순간 충격이 너무 크고 아파서 침대에 엎드려 울고 아이들도 충격을 받아서 엄마 미안해 하며 울고 남편은 저한테 네가 먼저 발로 차서 자기도 너무 기분이 나빴다 하는데 그 순간 너무 두렵고 충격도 컸습니다. 아이들이 그걸 봐서 상처를 준 건 아닐까 싶고 어떻게 이 일을 넘어가야 할까요? 상추 때문에 파혼한 커플. 얘랑이었던 전남친은 밥 먹을 때 안 좋은 버릇 하나가 있었음. 쌈 싸먹은 후 항상 상추 끝 부분을 남기는 거였음. 상추 끝이 딱딱하거나 하면 끊어먹는 거 나도 이해함. 근데 그 인간은 항상 쌈을 입에 넣고 이빨로 끊는데 곱게 끊는 게 아니라 쌈장이 묻어나온다든지 이빨 자국이 남은 채로 대각선으로 길게 침 묻혀서 끊어냄. 그리고 그걸 상추 바구니 위에 다시 올림. 몇 번이나 더럽다 해도 휴지에 싸서 버린다던가 안 하고 상추 바구니에 꼭 올려둠. 상추 좀 남기는 걸로 파혼한 예민한 여자로 보일 수도 있는데 안 겪어보면 얼마나 더러운지 모름. 어제 같이 삼겹살 먹다가 또 그 지랄 하길래 뭐라 하니까 어릴 적부터 이래서 잘 안 고쳐진대. 옛날부터 그렇게 바구니 위에 놓으면 지 엄마가 먹었다는 거임. 순간 내가 뭘 들은 건가 싶었음. 다음 한 소리는 더 가관임. 왜 자꾸 더럽다 하냐. 우리도 애 낳으면 그렇게 할 거고 결혼해도 부부끼리 상추 꼬다리 먹어주고 그러는 거지. 안 그럴 거냐. 이럼 그거 듣고 얘랑이한테도 시댁에도 오만정 떨어져서 일어났음. 전 남친은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줄 몰랐다며 본인 집안을 더럽다고 무시했다며 같이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길래 같이 살지 말자 하고 집에 옴. 승진톡 쐈다가 94만 원 나온 남자. 이번에 재수가 좋아서 승진했습니다. 한턱 쏘라고 해서 당연히 쏜다고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하니 소리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요즘 사실 좀 힘든데 어쩔 수 없이 소고기 먹으러 갔습니다. 팀장님이 아시는 곳으로 갔는데 저한테는 가격이 겉으로는 맘껏 드시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큰일 났다 생각하고 멍하니 먹었네요. 계산대 서니까 94만 원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카드 드리며 3개월이요 하고 나왔습니다. 다들 잘 먹었다고 인사는 잘 하더라고요. 저희 집 방향 대리기사님 오셔서 차 타고 가려는데 팀장님이 대리비 하라고 주머니에 돈을 찔러주시길래 아유 괜찮다고 안 받으려는데 막무가내로 찔러주시더라고요.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5만 원짜리 10장. 식당에서 팀장님이 추가 주문 엄청 하시길래 속으로 욕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팀장님. 월 육아 비용 200만 원 달라는 시어머니. 3살, 4살 남매 아이가 둘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맞벌이라 평일은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금요일이나 토요일 아침에 애들 데려와서 주말 보내고 다시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 아침에 맡겨놓고 그래요. 원래 매일 아침 저녁으로 1시간 넘는 거리를 픽업하다가 보통 일이 아니라 작년부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7년 동안 시댁 스트레스도 거의 준 적 없는 시부모님입니다. 3일 전 시어머니께서 저희 부부를 안방으로 부르더니 조금 화난 듯한 목소리로 아이 둘 보는 거 너무 힘들다고 앞으로 맡길 거면 월 200을 달라고 하시는데 순간 머리가 띵. 늘 부모님께 존댓말하던 남편이 장난스럽게 애교로 용돈 더 드릴게잉 하면서 일단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다시 통화해보니 시어머니는 그 조건을 계속 얘기하셨고 아주버님께 들어보니 지금까지 많이 힘들어하셨고 화도 나셨다고 해요. 그리고 지방에 계신 저희 친정엄마랑 카톡 친구신데 힘든 와중에 저희 엄마가 놀러다니면서 카톡 사진을 올린 걸 종종 보시고 욱하셔서 더 마음을 굳히신 것 같다고. 지금은 월 50씩 드리고 있었고 적은 금액인 건 알지만 명절 때는 100씩 드렸어요. 이것도 적은 걸 알지만 월 200은 도무지 사이즈가 안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G80 타고 출근한 신입 직원. 입사한 지 2달 된 신입이 있는데 옷도 세련되게 잘 입고 다니고 귀티나고 예쁘고 센스 있는 직원임. 근데 오늘 아침에 과장이 주차장에서 신입을 만났는지 G80 타고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신입 앞에서 대놓고. 그래서 신입이 머쓱해하니까 직원들이 아버님 차냐고 그래서 그렇다 하니 아버님 뭐 하시네. 내가 에이 뭘 그런 걸 물어요 해도 뭐 막말로 범죄만 아니면 말 못할 거 없지. 이럼 신입이 당황해서 그냥 회사 다니신다고 하니까 같은 직장인인데 누구는 투싼 타고 누구는 G80 타고 부럽다. 나중에 나 한번 태워줘.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대리가 대충 중재하고 1차 상황 끝남. 그리고 좀 전에 신입이 15분 거리 우체국 다녀와야 했는데 이번엔 팀장이 오 G80 타고 가나? 시전함 걸어간다고 하니까 과장이 아버지가 좋은 차도 빌려주셨는데 타고 가. 이럼 신입이 머쓱하게 나가자마자 부럽다느니 회사 취미로 다니겠다느니 어쩐지 여유가 있더라니 살갑지가 않더라니 뒤에서 엄청 씹는다.
나랑 몇몇 직원들 그냥 무시하는데도 계속 저러네. 과장이랑 팀장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냐? 신혼여행에 엄마 데려가려는 남자. 여친이랑 결혼 준비 중인데 신혼여행은 스위스로 가기로 결정했어. 근데 스위스 가려고 하니 엄마가 전에 TV 보면서 죽기 전에 스위스 한번 가고 싶다고 말한 게 생각나더라. 사실 나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나 대학 졸업에 공무원 되기까지 뒷바라지 하면서 고생 엄청 하셨어. 매일 일만 하느라 어디 여행도 제대로 못 다니셨고 엄마 연세가 좀 있고 신혼여행 아니면 길게 휴가 못 써서 이번에 가면 처음이자 마지막 해외여행일 것 같아. 여친한테 좀 양해 구해서 신혼여행 때 우리 엄마도 같이 가자고 해볼까? 그리고 여친이랑 엄마랑 여행 같이 다니면서 서로 친해져 고부 갈등 미리 예방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을 것 같긴 해. 무턱대고 동생 가지는 엄마. 올해 17살 이남 이녀중 장녀입니다. 연년생 오빠가 있고 14살 남동생, 4살 여동생이 있습니다. 집을 나가고 싶어요. 지금 막내 동생도 사실 태어나지 않길 바랬어요. 24평 좁은 집구석에 6명이서 삽니다. 지금 막내도 불쌍한데 그 아기까지 태어나면 저거 터질 거예요. 오빠랑 저는 알바하고 있어요. 오빠는 고깃집 알바, 저는 식당 알바입니다. 학원 하나 다녀본 적 없고 용돈도 안 줍니다. 맨날 집에 오면 동생들 챙기라고 합니다. 올해 중학교 들어가는 남동생에게 제가 용돈을 줘야 합니다. 어제 부모님이 저랑 오빠한테 동생을 임신했다고 이번에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합니다. 저는 내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낙태하라 했는데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고 맞을 뻔했어요. 저희 집 진짜 개판이죠. 오빠는 아빠랑 싸워서 집 나갔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너무 순종적이었나 봐요. 왜 멍청하게 집에다 돈 갖다 바치고 있는지. 지금 애 태어나면 제가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맘 같아선 차라리 유산됐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인생 망쳐지기 싫어요. 부모님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냥 집 나갈까요? 20살 되면 나가려고 했는데 못 버티겠네요. 딸이 알바로 모은 400만 원 맘대로 쓴 엄마. 저는 21살 대학생입니다. 저희 집은 국정 8분위가 나올 정도로 못 사는 집이 아니에요. 대학 오고부터 이제 네 돈 네가 벌어 쓰라고 해서 수능 끝나자마자 온갖 알바를 다 했습니다. 어리다고 써주는 데도 없어서 설거지, 고깃집, 상하차 도와주기, 청소 등 순전히 막노동만 했습니다. 통장에 벌써 400이나 모아놨어요. 남은 등록금도 제가 냈어요. 제 화장품 옷 다 사고도 성실하게 일해서 번 거예요. 엄마가 너 어리니까 돈 관리해주겠다 해서 엄마 명의 통장에 그 돈이 다 있었는데 그 돈으로 엄마 생일에 백화점 가서 340만 원치 사고 남은 돈은 저 빼고 외식비, 동생 학원비로 썼대요. 저 진짜 한겨울에 손 얼어가면서 공책 돌리고 번 돈인데 첫 알바여서 사장님한테 혼나가면서 최저임금 꼬박꼬박 모은 건데 저 얘기 듣자마자 숨도 안 쉬어지더라고요. 엄마한테 미친 듯이 따지니까 너 키우느라 쓴 돈이 얼만데 눈에도 모르는 년이 이러는데 진짜 지금 너무 충격받아서 화낼 기운도 없습니다. 어차피 생활비도 제가 벌어 쓰는데 빨리 독립하고 싶어요.